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식료품을 4번 분할 납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5만 달러를 예금 계좌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거의 아무것도 벌어들이지 못하며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돈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미국인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기록된 현실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통계는 연방준비제도, 소비자금융보호국, 주요 금융기관 및 연구단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실제 사람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추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들 중 일부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다른 수치들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몇 수치들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아마도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 사이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 격차는 왜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 갇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확실하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2026년에 알아야 할 10가지 재정 통계입니다. 첫 번째 통계는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주차장에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드먼즈의 2025년 4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신차 구매를 위한 중고차 처분 중 29.3%가 현재 마이너스 자산 상태입니다. 이는 팬데믹 혼란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마이너스 자산 상태라는 것은 차량의 실제 가치보다 자동차 대출금을 더 많이 빚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차를 처분할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빚지게 되며 그 빚은 어딘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자산의 평균 금액은 2025년 말에 7,21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자산 상태인 중고차 처분 중 4분의 1 이상이 $10,000 이상의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명 중 1명은 다음 차량을 고르기도 전에 이미 $15,000 이상의 빚을 지고 판매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차량을 선택하기도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팬데믹 시대에 가격이 부풀려지고 재고가 부족할 때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월 납입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72개월 또는 84개월 할부로 구매합니다. 감가상각이 따라잡고 시장은 정상화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동차의 가치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이 함정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심화됩니다. 새로운 대출에 마이너스 자산을 포함한 구매자들은 2025년 4분기에 월 평균 $916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인 $772보다 $144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 부풀려진 월 납입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하려고 그들 중 40.7%는 84개월의 대출 기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7년 자동차 대출입니다. 이것이 2026년 수백만 미국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거의 벗어나기 불가능해집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 축적이 느려집니다. 자산 축적이 느려진다는 것은 다음 중고차 처분 시 다시 마이너스 자산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빚은 무기한으로 이월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이러한 패턴을 기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감가상각이 이미 발생한 중고차를 구매하십시오. 즉각적인 자산을 만들기 위해 최소 20%의 계약금을 내십시오.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더라도 대출 기간을 48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십시오. 4년 동안 높은 월 납입금의 불편함은 한 차량에서 다음 차량으로 따라다니는 7년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통계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성우매 후지불 서비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랜딩트리의 2026년 2월 추적기에 따르면 성우매 후지불 사용자 중 41%가 지난 1년간 최소 한 번 연체했습니다. 이는 불과 12개월 전에 3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만에 연체율이 7% 증가했다는 것은 가계 예산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세부 사항은 연체율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입니다. 성우매 후지불 사용자 중 25%는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1년 전 14%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사람들이 식료품 구매를 4번으로 분할 납부할 때 재정 계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대 Z는 슈퍼마켓에서 성우매 후지불을 사용하는 비율이 33%로 식료품 자금 조달을 주도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성우매 후지불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은 71%로 같은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성우매 후지불 재택 이면의 심리가 그 성장을 설명합니다.
전체 금액이 즉시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매는 지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납부의 고통은 한순간에 집중되는 대신 몇 주에 걸쳐 분산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속임수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모틀리플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성우매 후지불 사용자 중 59%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구매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6%는 전체 비용이 명확해지자 성우매 후지불 사용을 후회한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사용자 중 62%는 제때 성우매 후지불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신용 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긍정적인 결제 내역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좌가 추심으로 넘어갈 때만 보고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가정에 기반하여 재정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는 미국 전역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보여줍니다. 2026년 초 현재 전국 평균 예금 계좌 이자율은 0.39%입니다. 한편 온라인은행의 고수익 예금 계좌는 일반적으로 4%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금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 10배의 차이입니다. $10,000 잔액을 기준으로 연간 차이는 $39 대 $400입니다. $50,000의 경우 $195 대 $2,000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은 추가적인 작업, 추가적인 위험, 그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것 외에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전통은행에 저축을 두고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본값은 관성입니다. 가장 쉽게 개설할 수 있었던 계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현금의 영구적인 보금자리가 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말에 금리를 3번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 범위는 3.50%에서 3.75%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수익 금리가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실제로 저축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제 적용은 간단합니다. 비상자금, 저축 목표, 그리고 모든 현금은 경쟁력 있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고수익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립니다. 자금 이체는 며칠이 걸립니다. 추가 수입은 몇 년 동안 복리로 증가합니다. 4% 대신 0.39%의 수익을 내는 저축으로 매달이 지나간다는 것은 돈이 잠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통계는 미국인들의 재정이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냅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인의 60%는 저축으로 $1,000의 비상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구는 25%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통계는 몇 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비율은 약간 변동하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장난 가전제품 하나, 자동차 수리 한 번, 또는 의료비 청구서 하나로 재정적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분석은 미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대 Z의 34%는 비상저축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세 세대의 경우 대략 3분의 1이 약간의 비상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개월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비상자금 목표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기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이 통계를 특히 놀랍게 만드는 것은 비상자금 가이드라인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여러 세대 동안 같은 것을 권장해왔습니다. 권장사항과 현실 사이의 격차는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비상저축을 희망사항이 아닌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이든 저축하면 이전에 없던 완충장치를 만듭니다. $0에서 $1,000까지 저축하는 것은 그 기준 이상으로 어떤 비율이 증가하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의 관계를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통계는 미국인들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뱅크레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 계좌의 중앙값 잔액은 약 $8,000입니다. 이것은 중간 지점으로 모든 미국인의 절반은 은행 계좌에 이 금액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령별 분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나이 든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긴 축적 기간과 더 높은 수입 기간을 모두 반영합니다. 더욱 드러나는 것은 수입별 분류입니다. $153,000 이상을 버는 사람은 $33,800의 중앙값 은행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00에서 $50,000를 버는 사람은 $3,000에 가까운 중앙값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저축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만듭니다. 자신을 전체 중앙값과 비교하는 것은 유사한 수입을 버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연간 $60,000를 벌면서 $25,000를 저축한 사람은 매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18만 달러를 벌면서 2만 5천 달러를 저축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통계는 또한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수입은 저축 능력의 주요 동인입니다. 4만 달러를 벌면서 15%를 저축하는 사람은 연간 6천 달러를 축적합니다. 15만 달러를 벌면서 15%를 저축하는 사람은 2만 2,500달러를 축적합니다. 단순한 계산은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것이 저소득자들이 부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규율, 그리고 지출 통제와 함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번째 통계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잃게 하는 실수를 보여줍니다. 벵가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28%는 401k에서 개인 퇴직 계좌로 돈을 이체합니다. 그들은 그 돈을 현금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 뒤에 있는 심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은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돈은 개인 퇴직 계좌에 있습니다. 아이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입니다. 그러나 개인 퇴직 계좌는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그 그릇 안에 돈은 현금으로 두어져 거의 아무것도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성장에 참여하는 펀드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CNBC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의 68%는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체를 받은 금융기관은 자동으로 저축액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계좌 소유주는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20년에 10만 달러를 이체하여 현금으로 두었던 사람은 오늘날 약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이자로 약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10만 달러를 광범위한 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시기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수백만 개의 계좌 이체에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노후 자금이 손실되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개인 퇴직 연금 계좌에 로그인하십시오. 실제로 돈이 어디에 투자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머니마켓 또는 현금 또는 결제 펀드라고 되어 있다면 대신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타겟 데이트 펀드,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 또는 기타 분산된 옵션은 모두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현금보다 더 잘 작동합니다. 7번째 통계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대략 10년마다 2배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어떤 10년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다른 10년은 더 적은 수익을 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8에서 10%에 이르는 평균 연간 수익률은 매 10년마다 거의 2배로 불어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파이낸셜 사무라이 분석에 따르면 1930년 이후 38%의 해에 S&P 500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서 10에서 20%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16%의 해에는 20%를 초과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조정과 상당한 경기 침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위한 입장료입니다. 변동성을 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여름을 놓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잠재적 수익의 약 54%를 잃게 될 것입니다. 20일을 놓치면 73%를 잃습니다. 30일을 놓치면 수익의 83%가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날들은 종종 가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발생합니다. 하락기에 매도하고 재투자하기 전에 안정세를 기다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반등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한 시기는 불안한 투자자들이 놓치는 수익을 포착합니다. 시장은 완벽한 타이밍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머문 시간에 보상합니다. 8번째 통계는 주택 소유의 세대별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은 40세에 도달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데이터 출처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연구소는 연방준비제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이 33살 또는 34살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법론적 차이는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 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첫 주택 구매자가 33살이든 40살이든 그 궤적은 동일합니다. 그 연령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간 주택 가격은 수십 년 동안 중간 소득을 앞질렀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3년 정점보다는 낮지만 2020년과 2021년의 조저금리에 비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현재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연간 소득은 14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많은 분석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들은 부모 세대와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계산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이 저축하거나 더 저렴한 시장으로 이사하거나 주택 소유까지 더 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인 경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요구사항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9번째 통계는 상위 1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의합니다. 연방준비제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가구 상위 10%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순자산은 약 106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2025년 현재의 기준입니다. 이는 이전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7자릿수 순자산에 도달하는 것은 비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달성 가능합니다. 10,000명이 넘는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램지 솔루션즈 연구에 따르면 79%는 어떤 유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3%만이 1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출신이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상위 5가지 직업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관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들은 헤지펀드 매니저나 기술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도 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선입견에 도전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백만장자 중 오직 31%만이 평생 경력 동안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3분의 1은 어떤 단일 근무 연도에도 6자릿수의 수입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수입이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 백만장자 지위에 도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회사 401k에 투자했습니다. 4명 중 3명은 회사 계획 외에도 투자했습니다. 75%는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자신의 부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평균적인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 문턱을 넘기 전에 28년 동안 일하고 저축하며 투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49세쯤이 되어서야 그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 길은 존재합니다. 바이럴 성공 사례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길고 점진적이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반복 가능합니다. 10번째 통계는 모든 것 중 가장 직관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축률은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한 빨리 10만 달러의 저축액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투자자 A는 매년 소득의 10%를 저축하지만 1%의 수익률만 얻습니다. 투자자 B는 매년 소득의 5%를 저축하지만 10%의 수익률을 얻으며 이는 10배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 B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10배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 A는 약 9.6년 만에 10만 달러에 도달합니다. 투자자 B는 11.7년이 걸립니다. 끔찍한 수익률이지만 더 높은 저축률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수익률이지만 더 낮은 저축률을 가진 사람을 이깁니다. 이러한 이점은 2년 이상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특히 부를 축적하는 초기 단계에 적용됩니다. 계좌 잔고가 커질수록 수익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50만 달러에서 1%의 차이는 10,000 달러에서 1%의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정 여정을 시작하는 누구에게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저축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펀드가 8%대 9% 수익률을 낼지 집착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거꾸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의 3%만 저축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축률을 5%에서 15%로 늘리는 것이 어떤 투자 선택보다 재정적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다만 장호가 적을 때는 행동보다 덜 중요할 뿐입니다. 이 10가지 통계는 2026년 미국의 재정 생활을 보여줍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자는 대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차량 구매마다 복리로 불어납니다. 성홈의 후결제 이용자의 40% 이상이 상환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점점 더 늘립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용 가능한 금리에 극히 일부만을 버는 예금으로 돈을 묶어둡니다. 대다수는 저축액으로 $1,000 비상 자금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은행 장호는 중간값으로 $8,000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수백만 명은 수년간 퇴직연금 이체금을 현금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가능성은 첫 주택 구매자의 연령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렸습니다.
상위 10%에 필요한 순자산은 100만 달러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부를 쌓는 길은 언제나 그랬듯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십시오.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하게 복리로 불어나는 빚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변동성 속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십시오.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유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자 속도보다 저축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여금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들은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시기에도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통계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28%의 사람들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현금으로 남겨둔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72%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60%가 $1,000 비상자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당신은 소수에 속하게 하는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으로 0.39%를 번다면 현금을 옮기는데 15분이 걸립니다.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적 안정 사이의 간극은 보이는 것만큼 넓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으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꾸준하게 내려진 일련의 작은 결정들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통계가 당신의 최종 결과를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